여러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소수와 약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앞장서고 계신 분을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 모셨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대정부 질문에서 감동적인 연설로 기립박수를 이제 받는가 하면 또 여야 모두에게 칭찬도 받았었죠. 재헌절 경축식에서는 슈만의 헌정이란 곡의 그 연주로 울림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하셨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예지입니다. 네, 저희 그 뉴스에 이제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제 분주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슈만의 헌정, 제 그 개인적으로 좀 눈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북콘서트란 걸 했었거든요. 네. 책을 한 권 어머니를 기리면서 이제 썼었는데 그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네. 슈만의 헌정을 엔딩곡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굉장히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노래하셨나요? 아니군요. 아니 제 후배가 이제 피아노를 쳐주는데 그러셨구나. 그때 네. 이제 슈만의 헌정을 네.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단히 반갑고요. 네. 장애인의 그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 이제 발의하신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8일 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인다. 이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그 장애인이 저작물을 좀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법률이라고 이제 좀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 법을 발의하신 걸까요? 네, 현행 저작권법 33조의 1과 33조의 2는 33조의 1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의 근거가 있었고요. 33조의 2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관련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지금 시대에는 다양한 콘텐츠 저작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 현행,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정하기 전에 법안에는 어문 저작물에 국한해서 대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자료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인 저 같은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보시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자 자료나 음성 변환 자료라든가 아니면 대의지 도서 자료라든가 다양한 이제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대체 자료라고 하고 청각장애인 또한 그 문자로 된 자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어를 통한 그런 대체 자료 필요합니다. 네.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가 어문 저작물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그 다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다양한 콘텐츠들 특히나 영상 저작물이나 웹에서 이미지로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뭐 AI를 지금 논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거에는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자료에 대한 대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청각장애인에 관련해서는 또 청각으로 전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대체 자료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렇게 좀 확대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설명이 네. 쏙쏙 들어오네요. 다행입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신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에 이제 발의를 하셨어요. 실제로는 2020년에 발의를 했다가 네네. 다양한 이제 부처와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수정안을 제가 받아서 그 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통해서 다시 발의를 한 거라서 실제로는 3년 됐습니다. 네, 3년 동안 네.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이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좀 의미가 남다르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건 아마 시각장애인 또 혹은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아마 계속해서 원했던 아마 모두의 수건 법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모두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뭐 이게 통과가 돼도 아직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료가 딱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를 위해서 또 다른 법안도 지금 개정을 지금 추진했고 이미 개정 발의가 되어 있지 아직 통과가 안 됐긴 했지만 전자책 관련한 법안도 개정안을 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자료들 또 서적 또 그 외에 기타 저작 콘텐츠들이 이제 우리가 모두 같이 한 번에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근거가 있다면 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작권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이해와 또 이게 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만드는 대체 자료 제작 과정이 보다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 대표 발의하신 또 다른 이제 그 법안, 지난 3년 동안 그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말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제 펼쳐 주셨는데, 특히 이제 지난달 그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특례법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역시 이 법안도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 건지 이 법안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뭐 뉴스를 보면은 각각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심각성을 띠면서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실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2019년도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있었고 2022년 9월에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 학대 심각성에 비해서 그 국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나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 네. 지적이 있었는데 기존 법령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들을 조금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사법 절차에 따른 보조인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도 그게 있기는 있지만 근거에는 있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을 만큼 실효성을 떨어서 결국에 사문화되어 버렸거나 이런 다른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실무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학대 방지나 피해자 보호 등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대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제정을 했고 그래서 보다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또 실효적인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례법 제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활동을 보면요. 옆에 안내견 이름이죠. 이제 조이가 네, 가끔씩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끔 같이 합니다. 네네.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의원님만큼 조이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안내견의 경우에는 음식점에 출입을 할 때 아직도 조금 출입 제지를 받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의정 활동하신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이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됐다고 느끼시나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이제 지인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거는 이게 의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부하시는 이런 식품 접객 업소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업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다양한 논란들이 있어 뭐 과태료를 늘려보자 아니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바꿔보자. 근데 벌금은 사실 법 체계상 이거 맞지 않는 내용이라 그냥 아무렇게나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과태료만 올린다고 해서 이거 가능할까요? 사실 이 신고 절차에서부터 이제 공무원들 신고를 받는 공무원들의 이 의식
의식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 과정이 조금은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이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벌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거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사람의 어떤 손님으로서 내가 존중하고 이런 의미로 보다 넓게 홍보가 되었으면 해서 사실상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개정안을 제가 들어오자마자 냈거든요. 조례법이라고 네. 해서요. 이것은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이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또 홍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보다는 보다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개정을 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동에 대한 문제는 너무 당연한 문제고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한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이걸 억지로 해주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네. 어떻게 그 아무런 그 자료도 없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네. 하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예, 굉장히 신기하고 감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선거제 개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원님. 네. 그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그 지난 총선에서 이제 위성정당 등이 그 문제를 좀 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이제 내렸잖아요. 네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 요거에 대한 정확히 딱 요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하지만 투표 계산 결과에 뭐 여러 가지 사후 보정이 들어가서 네. 당의 유불리가 간다. 이런 이제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도 의원님도 이제 있죠. 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의원님께 드릴 질문은 의원님은 정말 그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를 참 잘 구현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저기서 좀 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로 좋은 사례를 꼽히고 계신데 그 비례대표제가 다음 총선에서 좀 뭐 의석수가 어떻게 된다든가 아니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례대표 하나로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과연 지금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에 얼마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법조계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 때로는 이제 경찰 출신들도 계시고, 이제 근데 이렇게 좀 국한돼 있는 편입니다. 다양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연령대도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민의라고 하면 다양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이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보다는 이제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나라에 이제 귀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 전문 분야, 예를 들어 과학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업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과연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전당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라면 그 어떤 국민이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재헌절 경축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음악가 슈만의 헌정 피아노 연주를 하셔서 이제 또 감동을 전해주셨고 지난달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의 물고기 얘기를 하면서 또 기립박수를 받으셨어요. 행보에 좀 진심이 전해지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데
내년 총선까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혹시 총선 계획이 있는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또 남은 가서 열심히 또 제가 그 한 표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총선에서는 이제 네. 저도 이제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그런 또 계획이 있고요. 네, 유권자로서 네, 유권자로서 예, 계획이 의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의무를 다 다른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해오던 일, 지금 3년 내내 해오던 일,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통과시킨 법안도 사실 통과 후에도 시행령 등을 또 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잘 제가 챙기지 않으면 그 법에 원래 제안했던 이유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행령이 좀 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기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제가 대변해 드려야 되는 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변을 열심히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저 이 그 피아노 음악 소리 들리세요? 네. 네, 우리 그 국회 방송의 부끄럽네요. 안상훈 PD가 의원님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실 때 저기 그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지금 계속 흘러 나왔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슈만의 슈만의 이제 가곡이고요. 네, 네. 헌정이라는 가곡이고 헌정. 이것을 네.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피아노 솔로를 위해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21대 끝나면 네. 내년 총선에서도 또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의정 활동을 계속 하시는 의원님을 우리가 그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아유, 그거는 뭐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지금 헌정이라는 곡의 의미처럼 저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보다 많은 분들께 바치는 의미를 담아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응원의 그 뭐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그 화면보다 오늘 실제 처음 뵀는데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김혜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장애인 저작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장애인의 학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